랑아쌤입니다. 다시 해야겠네. 됐어. 유네스코 세계문화 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엄마는 해녀입니다 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고희영 작가가 글을 쓰고 스페인에서 이미 그림 작가로 유명한 에바 에머슨이 협업한 작품이에요. 에바 에머슨이 우리나라 해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게 지역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고희영 작가가 해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둘이 서로 만나서 이 그림책이 탄생하게 되었대요. 에바 에머슨과 고희영은 해녀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고 지내면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 그리고 희노애락을 옆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이 그림책을 탄생시켰대요. 엄마는 해녀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는 잠에서 깨어나고 바다가 기지개를 켜면 파도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어요. 엄마, 파도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얘야, 바다는 더 무시무시한 곳이란다. 바다 위에는 색색의 공처럼 태양들이 둥둥 떠 있어요. 우리 엄마의 태양은 꽃무늬예요. 멀리서도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엄마는 꽃무늬 천으로 태양을 더 씌웠어요. 엄마는 해녀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바로 우리 엄마예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목욕탕 물속에 몸만 담가도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컥 조이는데 엄마는 어떻게 바닷속에 머무를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그렇단다. 내내 숨을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한 번에 몰아내시지. 돌고래처럼 말이야. 호이 호이. 그럼 이런 소리가 난단다. 그걸 숨비소리라고 하지. 아, 숨비소리. 호이 호이. 이거는 엄마가 살아있다는 소리. 할머니도 해녀예요.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바로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랑 달랐대요. 엄마는 할머니처럼 살기 싫었대요. 바다가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어서 바다 건너 도시로 나갔대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오지 않을 결심을 했대요. 도시에서 엄마는 미용사로 일했어요. 서걱서걱 가위질 쇳소리, 웽웽 드라이기 모터 소리, 쏴쏴 머리카락 헹구는 물소리, 쓱쓱 비질 소리. 어느 날부터 엄마는 귀가 너무 아팠대요. 미용실 안의 모든 소리들에 짜증이 치밀었대요. 바다는 잘 있을까? 파도도 잘 있을까? 엄마는 바다가 너무너무 그리워졌대요. 엄마는 바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파도 소리를 듣자 씻은 듯이 기병이 나왔대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해녀가 되었어요. 할머니 따라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게 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바다 밑에서 커다란 전복을 발견한 엄마가 그거를 잡으려고 더 깊게 손을 넣었대요. 바로 그때 엄마의 몸은 낙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바다가 엄마를 더 세게 바닥으로 잡아당겼대요. 엄마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 정신 잃은 엄마를 끌어올린 건 바로 할머니였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니. 내가 물숨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바다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오늘도 엄마는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 공기통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편하고 안전한데 왜 안 쓰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 알지. 그런데 말이다. 해녀들의 바다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약속이 하나 있어. 약속이요? 우리들은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부르지. 그 밭에 전복씨도 뿌리고 소라씨도 뿌린단다. 아기 전복이나 아기 소라는 절대 잡지 않고 바다밭을 꽃밭처럼 아름답게 가꾸지. 그 꽃밭에선 자기 숨만큼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우리들만의 약속이란다. 내일도 엄마와 할머니는 바다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바다로 나간 엄마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기다릴 거예요. 내일도 할머니는 잊지 않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그림책 잘 보셨나요? 해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 있는 해녀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녀가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도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해녀를 굉장히 독특하고 새롭고 신비롭게 들여다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녀에 큰 관심이 없거나 자라나는 아이들도 해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독후 활동으로 바닷속 해녀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바닷속을 그릴 때에는 해녀가 직접 가꾸고 있는 바닷속 밭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움직이는 해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녀는 별도로 따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자석을 이용해서 내가 그린 바닷속에 해녀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해 주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이에요. 해녀가 살고 있는 바닷속 밭을 굉장히 풍성하게 잘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해녀는 이렇게 따로 그렸는데요.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붙여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도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붙는데요. 해녀는 그림 위로 올라오고요. 막대기는 그림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녀가 움직이면서 해초를 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주었답니다. 아이들이 해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그림을 굉장히 재미있게 완성해 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엄마는 해녀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이 엄마와 이 가족이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는 것과 더불어서 커다란 보석이나 귀중한 거를 더 많이 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보석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보물 상자도 있어요. 해녀를 아주 크게 이렇게 표현해줘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 해녀는 보석도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보석도 캘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해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림을 완성해 주었네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바닷속이 굉장히 무섭고 또 상어 같은 위험 요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산물을 캐고 있는 모습을 해녀를 2명이나 이렇게 만들어줘서 작품을 완성해 주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직접 다녀왔던 제주도 바다의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멋지고 예쁜 바다밭과 해녀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답니다.
아이들 작품 잘 보셨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녀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면서 해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해녀들의 삶을 이해해보게 되는 그런 간접 체험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해녀의 모습을 그리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해녀만 있고 해남은 없나요?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았더니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해남들이 굉장히 더 많았대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해산물을 올리는 진상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남자들이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그런 진상들을 하다 보니 남자들이 무트로 다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여자들만 많이 남게 된 제주도에서는 임금님한테 진상으로 올려드릴 해산물을 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들을 캐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은 해녀들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참고 오라는 이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욕심내지 말고 딱 내가 참을 수 있는 숨만큼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